손흥민이 혼자서 상대 수비수 4명을 농락하는데도 팀이 지는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영상 안 보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도 비극적인 천재의 고립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2026년 5월 14일 미국 미주리주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벌어진 MLS 13라운드 경기는 그야말로 축구라는 스포츠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현장이었습니다. 리그 3위의 강호 LAFC가 리그 14위 꼴찌권에서 허덕이는 세인트루이스 시티 SC를 상대로 객관적 전력 차이가 명백해 보이는 경기를 치렀는데요. 결과는 충격의 1대2 패배였죠. 이게 단순한 한 경기 패배가 아닙니다. LAFC는 이 경기로 모든 대회를 통틀어 3연패라는 지옥의 늪에 빠졌고요. 겉으로 드러난 통계만 보면 62.4%의 점유율에 16개의 슈팅을 기록했으니까 그냥 운이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인트루이스의 이완 담에 감독이 경기 후 한 말은 정말 소름 돋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와 나머지 LAFC 선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클래스의 격차가 패배의 진짜 원인이라고 폭로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대팀 감독이 우리 선수 손흥민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그의 팀 동료들은 수준이 너무 낮다고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이건 그냥 예의상하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경기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세인트루이스 수비진은 공포에 질려 휘청거렸고요. 그의 폭발적인 움직임과 공간 침투 능력은 혼자서 상대 수비 라인 전체를 헤집어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경기 전부터 LAFC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어요. 최근 9경기에서 단 2승밖에 거두지 못한 최악의 부진에 빠져 있었고요. 특히 최근 2경기에서는 무려 8실점을 허용하면서 단 한 골만 넣는 참담한 성적을 기록했죠. 공격력이 리그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였던 겁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이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손흥민과 부안가의 역할 변화를 지목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손흥민 선수를 도스 산토스 감독이 이번 시즌 들어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직접 골을 노리는 공격수가 아니라 상대 수비수를 유인해서 다른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조연 역할로 전락시킨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를 미드필더로 내려서 수비나 돕게 만든다는 게요. 소름 돋지 않나요? 이건 마치 페라리를 사놓고 택시로 쓰는 격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년간 검증된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거든요. 그런 선수를 왜 굳이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서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건 감독이 이런 전술적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무리한 경기 일정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이 방전되어 경기력이 떨어진 거라고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겁니다. 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죠. 구단 측도 이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팬들의 거센 경질 요구와 외부 비판을 의식해서 공식 기자회견을 교묘히 피하고 내부 방송 관계자와의 인터뷰로 대체하는 꼼수까지 동원했습니다. 더 웃긴 건 이 자리에 주축 선수가 아닌 출전 기회도 거의 없는 어린 오르다즈 선수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팀 분위기가 얼마나 최악인지 스스로 방증한 셈이죠. 그런데 팀의 주전 수비수인 세구라가 인터뷰를 통해 감독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용기거든요. 현역 선수가 감독의 말을 공개적으로 부정한다는 건 이미 라커룸 내부에서 감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니까요. 세구라는 팀이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대팀도 우리와 비슷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 문제는 핑계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어요. 이런 비난을 의식한 건지 이번 세인트루이스전에서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다시 본래 자리인 원톱 공격수로 복귀시키고 부안가를 왼쪽 윙으로 배치하는 변화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경기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흥민 선수가 미드필더라는 어색한 옷을 벗어던지고 전방으로 올라가자마자 경기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고요.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세인트루이스 수비진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마주한 듯 공포에 질려 휘청거리기 시작했죠. 손흥민은 특유의 폭발적인 움직임과 공간 침투 능력을 앞세워
혼자서 상대 수비 라인 전체를 처참하게 헤집어 놓았습니다. 날카로운 슈팅을 연거푸 쏟아내며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고요. 세인트루이스 수비수들은 그의 그림자를 쫓기에도 벅차 보였고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들을 골키퍼가 가까스로 쳐내며 진땀을 빼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팬들의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이 기대감은 경기 시작 4분 만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수비 뒷공간이 뚫리며 세인트루이스의 토틀랜드 선수에게 허무하게 선제골을 내준 거예요. 팬들은 시작하자마자 한 골 먹는 걸 보니 오늘도 대량 실점박이라며 감독을 왜 경질하지 않느냐고 한탄 섞인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0대1로 끌려가게 되자 손흥민 선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직접 총대를 메고 나섰어요. 상대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필사적으로 수비벽을 세우는 상대 선수들 사이로 화려한 드리블을 시도했습니다. 직접 슛을 때릴 수도 있었지만 뒤에서 받쳐주던 미드필더 초이예르에게 완벽한 패스를 연결해줬죠. 이게 얼마나 완벽한 찬스였는지 아세요? 노마크 상황에서 골문 앞에 공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초이예르가 이걸 허무하게 수비 몸에 맞히는 슛으로 날려버렸어요. 팬들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손흥민이 슛을 할 줄 몰라서 준 게 아닌데 기본기조차 안 된 선수들이 찬스를 망치고 있다면서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동료들의 부진에도 손흥민의 원맨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자마자 수비를 따돌리고 예리한 왼발 가마차기 슛을 날렸는데요. 상대 골키퍼의 미친 듯한 선방에 막혀 아쉽게 골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이어진 프리킥 기회에서도 손흥민은 기막힌 궤적으로 골문 앞에 택배 크로스를 보냈습니다. 정확히 무리요. 선수의 머리를 향한 완벽한 패스였어요. 근데 이걸 이어받은 무리오가 노마크 상황에서 하늘 높이 띄우는 이른바 홈런 헤딩을 날려버렸죠. 팬들의 탄식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손흥민이 수비진을 다 따돌리고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줘도 이를 살리지 못하는 동료들이 원망스럽다면서도 손흥민이 전방에 있으니 확실히 위협적인 장면들이 계속 나온다며 역전의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후반전 들어서도 손흥민 중심의 공격은 계속됐지만 동료들과의 호흡 불일치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틸먼이 공을 잡고 나갈 때 손흥민이 완전히 비어있는 노마크 찬스였어요. 근데 틸먼은 패스 타이밍을 너무 늦게 가져가거나 엉뚱한 곳으로 공을 보내며 결정적인 골 기회를 무산시켰죠. 세인트루이스 선수들은 손흥민이 공만 잡으면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거친 파울로 손흥민을 막아서는 지저분한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정말 뼈아팠어요. LAFC의 다른 선수들 수준이 낮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손흥민만 서너 명씩 붙여 집중 견제하고 나머지는 1대1로만 막아도 충분히 경기를 압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손흥민 한 명만 막으면 나머지 선수들은 자동으로 무력화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팀 스포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반전 도중 수비 진영에서 요리스 골키퍼와 수비수가 충돌하며 실책이 나왔고요. 이 틈을 타 세인트루이스가 추가 골을 기록하며 점수차는 0대2로 벌어졌어요.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붕괴되어 마치 아마추어 팀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팬들의 실망은 극에 달했죠. 그나마 교체 투입된 마르티네즈가 감각적인 칩샷으로 만회 골을 넣어 1대2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르티네즈의 기복 심한 플레이와 이기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가끔 원더골을 넣지만 강팀을 만나면 존재감이 사라지는 선수이며요. 무엇보다 자신이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착각해서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무리한 슛을 남발해 팀을 위기에 빠뜨린다는 지적이었죠.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도스 산토스 감독은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집중하셔야 해요. 후반전 막판에 후보 선수인 오르다즈를 투입하면서 잘 싸우고 있던 손흥민을 다시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버린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팀 내 유일한 해결사인 손흥민을 수비적인 위치로 내리고 후보 선수를 원톱에 세운다는 게요. 팬들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이게 대체 제정신이냐면서요. 손흥민이 전방에 있을 때만
그나마 위협적인 장면들이 나왔는데 그걸 다시 내려버리니 당연히 공격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손흥민이 원톱 자리에서 빠지자마자 LAFC는 그나마 유지하던 공격의 날카로움조차 완전히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무너졌고요. 리그 꼴찌나 다름없는 세인트루이스에게 1대2로 패배하는 대굴욕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요한 다메 감독이 경기 후 한 말을 들어보세요. 그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템포, 비대칭, 이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이나 정보, 처리 속도에서 이미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괴물 같다는 겁니다. 그의 뇌와 발은 언제나 동료들보다 정확히 한 템포 빠르게 사고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머지 LAFC 선수들의 두뇌가 그 빠른 신호를 해독하는데 무려 0.5초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0.5초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축구에서는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이 사고의 속도에서 발생하는 잔인한 단절이야말로 LAFC의 공격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나지팔 브라르 박사 같은 전문가들도 이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있을 때 동료들의 반응 시간은 0.2초 미만이었지만 이곳에서는 그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분석했거든요. 이 지연 시간 동안 손흥민이 만들어낸 전술적 균열이 차갑게 닫혀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초월적인 신호를 발산해도 동료들이 이를 놓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선수는 극도의 인지적 억압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비극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손흥민이 완벽한 패스를 주거나 공간을 만들어줘도 동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 혼자 고립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상상이 되세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가 완벽한 플레이를 펼치는데 동료들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니까 결국 팀이 지는 겁니다. 이건 마치 천재 음악가가 완벽한 악보를 만들었는데 연주자들이 그걸 읽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경기 종료 후 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보석을 보유하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만 하는 감독의 경질과 이기적인 플레이를 일삼는 선수들의 방출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거든요. 이번 참패는 단순히 한 번의 패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계속된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적 고집이 얼마나 팀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손흥민 같은 선수를 공격의 중심이 아닌 수비를 돕는 미드필더로 활용하려는 시도 자체가 축구계에서는 상식 밖의 일로 여겨지고 있죠.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이 전방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때만 LAFC의 공격이 살아난다는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며 감독의 전술 변화를 촉구해왔습니다. 근데 감독은 이를 끝내 외면하고 자신의 실패한 전술을 고수하다가 최하위 팀에게 덜미를 잡히는 수모를 겪은 거예요. 더욱 심각한 건 선수단 내부의 분열 조짐입니다. 주전 수비수인 세고라가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건 이미 라커룸 내에서 감독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음을 시사하거든요. 또한 마르티네즈처럼 팀의 조화보다는 자신의 개인 기록이나 화려한 플레이에만 집착하는 선수들이 늘어나면서 손흥민이 아무리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주고 빈 공간으로 침투해도 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고립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이런 수준 낮은 팀에서 고군분투하며 커리어를 낭비하는 걸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구단 경영진이 지금이라도 당장 결단을 내려 감독을 교체하고 팀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결국 이번 세인트루이스전의 패배는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손흥민을 원톱으로 올렸을 때 반짝 살아났던 경기력이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교체와 포지션 변경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과정은 현재 LAFC가 처한 총체적인 난국을 압축해서 보여줬거든요. 손흥민이 미드필더로 내려가는 순간 팀 전체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허점을 드러내는 모습은 감독이 그토록 주장하던 체력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명백한 전술적 패배였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거든요. 이제 LAFC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팬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요. 손흥민이라는 보석을 가지고도 쓰레기팀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경기 내내 보여준 손흥민의 헌신적인 플레이와 달리 그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동료들의 실수는 시청자들에게 큰 허탈감을 안겨줬어요. 완벽한 패스를 받고도 허공으로 공을 날려버리거나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를 무시하고 욕심을 부리는 장면들은 이 팀이 왜 상위권에서 미끄러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특히 수비진의 어설픈 소통 부재로 내준 추가 실점은 이 팀이 훈련 과정에서 얼마나 조직력을 갖추지 못했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혼자서 수비수 서너 명을 끌고 다니며 공간을 만들어줘도 그 공간을 활용할 줄 모르는 팀원들과 승부처에서 에이스를 뒤로 내리는 무능한 감독이 있는 한 LAFC의 반등은 요원해 보이거든요. 팬들은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번 패배가 더욱 뼈아픈 이유는 상대가 리그 최하위권인 세인트루이스였다는 점입니다. 강팀과의 경기에서 아쉽게 패한 게 아니라 전력상 압도해야 할 상대를 만나서도 전술적 무능함과 선수들의 이기심 때문에 자멸했다는 사실이 팬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고 있죠. 경기 후 각종 SNS와 팬 커뮤니티에는 손흥민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호평이 줄을 잇고 있으며요. 특히 슛 난사를 일삼은 마르티네즈와 결정적 찬스를 날린 틸먼 등에 대한 방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다음 경기에서도 손흥민을 미드필더로 내리는 악수를 둔다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팬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참패를 계기로 LAFC가 손흥민 활용법을 깨닫고 다시 예전의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내부 분열과 전술적 무능함 속에 무너져 내릴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상황이 답답하지 않으세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몇 년간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로 활약했던 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토트넘에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골들을 넣었는지, 얼마나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했는지 말이에요. 그런 선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정말 범죄 수준입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기록하던 토트넘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케인이나 쿨루세브스키 같은 선수들과 호흡을 맞출 때 얼마나 환상적인 플레이가 나왔는지요. 그건 동료들의 수준이 손흥민을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찰나의 순간에 완벽한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LAFC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동료들의 수준이 손흥민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상대팀 감독조차 인정한 이 명백한 사실을 왜 LAFC 감독만 모르는 걸까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세요. 감독 입장에서는 자기가 데리고 온 선수들이 수준이 낮다는 걸 인정하는 게 자기 능력을 부정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체력 탓, 일정 탓을 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하지만 팬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경기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손흥민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동료들이 얼마나 허술한지 말이에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 나온 여러 장면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손흥민이 완벽한 패스를 줬는데 초이히에르가 슛을 수비문에 맞히는 장면이나 무리오가 노마크 상황에서 홈런 헤딩을 날리는 장면 같은 거요. 이런 찬스들은 프리미어리그 수준의 선수라면 최소 절반 이상은 골로 연결했을 거예요. 근데 LAFC에서는 이런 찬스가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 경기 반복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손흥민에게 스트레스를 주겠어요.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줘도 골로 연결되지 않으니 점점 혼자 해결하려고 하게 되고요. 그러면 상대팀은 손흥민한테만 집중 견제를 하면 되니까 더 쉽게 막을 수 있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티네즈 같은 선수의 이기적인 플레이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팀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화거든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팀원들과 협력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마르티네즈는 자기가 골을 넣고 싶어서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무리한 슛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이건 팀을 위한 플레이가 아니에요. 개인의 기록을 쌓기 위한 이기적인 플레이죠. 이런 선수가 있으면 팀의 분위기가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선수들도 저 선수가 저렇게 하는데
나도 내 기록 챙겨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팬들이 화가 난 건 당연합니다. 세계적인 선수를 데려왔으면 그에 맞는 팀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선수를 잘못된 위치에 배치하고 수준 낮은 동료들과 뛰게 만드니까요. 이건 마치 페라리 엔진을 경차에 장착한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엔진은 최고급인데 차체가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소름 돋는 건 상대팀 감독까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 다메 감독이 말한 템포, 비대칭, 이론은 정말 핵심을 찌르는 분석이에요. 손흥민의 사고 속도와 동료들의 사고 속도 사이에 0.5초의 간극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세요? 축구에서 0.5초면 수비수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손흥민이 완벽한 타이밍에 패스를 주거나 공간으로 침투해도 동료들이 0.5초 늦게 반응하면 그 사이에 수비가 메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만들어도 골로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